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서는 8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교재 63페이지에서 5번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여기 할 건데요.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합시다. 자, 교재 61페이지 보시면은 4번 취득의 구분 나오죠. 그 내용부터 하여 보죠. 여기서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도 과세, 그리고 무상에 대한 내용도 과세, 그리고 원시 취득,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이 과세된다겠어요. 이 내용을 이제 각기 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취득은 유상 취득, 어떤 취득은 상속 취득, 어떤 취득은 증여 취득, 어떤 취득은 원시 취득 이렇게 취득에 대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먼저 유상 취득으로서 볼 때에 유상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겠죠.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다. 이 내용이 바로 유상거래다. 이렇게 나오니까 매매, 의한 취득에 대한 내용도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그리고 또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하였으면 이때는 교환이죠. 교환에 대한 내용도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그리고 또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다에 대한 내용은 대물 변제로서 유상취득으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뒤에서 현물 출자형 취득도 유상 취득이고, 그리고 상속 취득도 과세, 증여 취득 과세, 그리고 원시 취득에 대한 이로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 건축법에 의한 건축 하게 되면 신축, 재축, 그리고 개축, 증축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원시 취득으로서 과세된다.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 공유물 분할,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도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된다라고 배웠었고요. 그리고 문장 쭉 가볼 때에 개수 이렇게 나왔으면 개수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나는 것은 엘리베이터 설치다 하면서 뒤로 가가지고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했었고요. 또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가액은 증가되니까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종류 변경에 대한 내용도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에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 채무 이렇게 연결됐을 때 빚값 받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하실 점으로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뒤에가 채무 이외 나머지로 나온다면 그때는 증여 취득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시면 되고요. 또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이렇게 나오면서 대가 입증, 그리고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요. 유상 취득으로 본다. 하나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넣으면서 대가 입증, 교환, 경매, 그리고 파산, 선고 이 단어가 없이 다른 단어로 연결해서 나왔다면 그때 끝말은 증여 취득이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에 대해서는 채무에 대한 내용과 증여 등을 전부 다 합쳐서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 가져서 63페이지에서 5번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여기 할 내용인데 먼저 여러분 교재에서 지방세법 7조 5항에서 과점 주주의 납세 의무 여기에 대해서 밑줄 쳐놓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거기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거기 밑줄 그 옆에서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거기 밑줄 가로 빼고 연결하면 을취득 거기 밑줄 또 가로 빼고 연결하면 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으로서 밑줄 쳤으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과점 주주
이 과점 주제에 대한 내용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인데 여기서 요 과자가 많을 과자니까 주식 수를 많이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예요. 그러면서 그 주식 수에 대한 퍼센트 숫자가 나오죠. 그 숫자에 대한 이유로서는 50% 초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죠. 초과입니다. 50%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숫자 외우지 말고요. 초과자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50% 초과됐다 하면은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 대빵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로서 해볼 때 23일세에서 이렇게 문제 나왔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는 과점 주주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으로 나온다. 이상으로 나오면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왜 틀리겠는가를 볼 때 이상하면은 앞에 숫자를 포함돼요. 앞에 숫자 포함되니까 자 여기서 50% 이상 이러면은 50% 사람 되겠죠. 또 나머지 50% 있죠. 그러면 50% 이상 그러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에요. 하나 50% 초과 그러면요. 한 사람이죠. 한 사람으로서 대빵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50% 숫자는 맞게 줄 거니까 초과라는 단어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 자, 이 법인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공개된 법인은 상장 법인 그러고요. 또 공개되지 아니한 법인은 비상장 법인 그럽니다. 이 법인에 대한 내용은 상장 법인과 비상장 법인 두 개를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장이겠는가 비상장이겠는가를 볼 때에 상장 법인은 공개된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50% 초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대빵은 이건희죠. 이건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한 내용도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장 법인에서는 50% 초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적으로서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법인 해가지고 상장 제외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한 내용을 뭘 의미했을까요? 의미적 내용은 비상장 법인에 대한 내용을 의미했겠죠. 그 내용으로서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제 볼 때 이 과점 주제에 대한 내용을 연결시킨다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예요. 실질 경영자에 대해서 대빵이라는 얘기죠. 실질 경영자니까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자기 마음대로 취득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비상장 법인의 과점 주주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주주총회에다가 부동산 취득하자라고 안건 올려놓고 손 한번 번쩍 들었어요. 그랬으면 그 안건이 통과됩니다. 그러면서 비상장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과점 주주가 돈이 궁했다고 한다면은 비상장 법인의 주주총회에다가 취득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팔자라고 안건 올려놓고 손 한번 번쩍 들어요. 그러면 그 안건이 통과되면서 비상장 법인은 취득했던 부동산을 파는 거죠. 팔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돈 들어온 금액 가지고 과점 주주에게 지분율만큼 주는 거예요. 이때 과점 주주는 너는 끝에서 너희 지분율만큼 취득이 이루어지나 너는 실질적 경영자니까 맨 처음부터 취득을 보겠다라는 뜻으로서 나온 게 바로 아까 제가 밑줄 친 문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된 경우에 그 과점 주주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나오죠. 이 내용으로서 볼 때에 과점 주주가 되었으면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법적 내용을 먼저 의미적 내용으로서 봅시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였으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부동산 등에 대한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과점 주주는 지분율만큼 자기가 끝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을 본다. 에 대한 내용의 의미, 이 의미에 대한 내용은 지분율만큼 이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점 주주가 나왔으면 그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과점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설립 시만큼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설립 시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그럼 여기 중간에 있는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그 내용 볼 필요 없이 맞벌어 끝말 가져서 과세하지 않는다. 제외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장에서 설립시란 단어가 없고 과점 주주 나왔으면 그때는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63페이지에서 지방세법 제7조 5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시커먼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서 가로 보세요. 가로 보시면은 설립시 나오죠. 그 설립시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그 가로 끝 보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될 거예요. 얘가 바로 키 단어이니까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1가로에서 지분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납세 의무. 여기는 지분율이 변동됐을 때의 과점 주주의 지분율 계산이에요. 지분율 계산 이렇게 하니까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신 모양인데 세법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오는데요.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까다롭고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그 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풀지 않기 위해서요. 세법의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이론적 내용으로만 나는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겠죠. 이론 내용만 기억합시다. 이론 내용으로서 먼저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밑줄 친 부분 과점 주주 아닌 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서 가보시면 뒷페이지에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렇게 연결됐으면 막바로 끝말 가시면 돼요. 끝말에서는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세 단어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에 1번 문장에 대한으로서 속조를 다 암기한답니다. 이제 이해적 내용으로서 설명드릴 때에 자 여기에서 50% 했다. 50%니까 초과자 없죠. 초과자가 없음으로써 과점 주주가 아니었어요. 과점 주주 아니니까 이때는 과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후에 가서 10%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했어요. 매입했으면 총괄 60%가 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죠. 과점 주주가 되었음으로써 이때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60% 모두 과세다라는 의미로서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 내용이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석줄로 적어지는데 그 석줄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니까 암기가 돼야 되는데 토시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기 힘드니까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 쭉 가보니까 과점 주주 아닌 자 이 말 나오고 뒤로 고개 쭉 가보니까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그 문장의 끝에 가셔서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점 주주 아닌 자 나오고 과점 주주
인 경우로서 연결됐는데 끝말이 모두 취득 이 말이 없으면요. 그 문장은 틀렸다. 이러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밑에 문장의 단위로서 동그라미 2번에서 과점 주주 가 여기에다가 밑줄 쳐져 있죠. 그 내용 있고 또 뒤로 쭉 가보니까 증가된 경우 이렇게 연결됐으면 맞벌어 끝말 가서요. 증가분 만큼을 취득으로 보아 이렇게 나옴으로써 요 세 단어를 알게 되면 그 한 문장의 단위로서 이 석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가 되는 겁니다. 설명드리면은요. 자, 여기에서 51%에 있다. 51%니까 50% 초과됐죠. 그러면서 과점 주주였어요. 그럼 과점 주주였으니까 자, 여기서 51%의 단위로서 과세가 됩니다. 과세되었고 그리고 후에 10%를 매입했어요. 자, 10%를 매입해서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합치면은요. 합치면 61%죠. 그럼 여기에서 61% 모두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에 대해서 51%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입니다. 두 번 과세예요. 두 번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에 대해서는 증가분만큼을 과세된다라는 으로써 증가분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내용을 보니까 문장에서 과점 주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서 증가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내용으로서 교재 볼 때 교재에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으로 둘째 줄 보시면 첫 글자 분을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중간 보시면 다만 나오죠. 단서입니다. 거기 내용 볼 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 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증가되지 않았죠. 증가되지 않았으니까 이때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다 잡으시면 되겠습니까? 과점 주주 나오면서 증가된 경우 이 말이 나왔다면 그때 끝말은 뭐다?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서 과점 주주에다가 밑줄 바로 옆에 양도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거기다가 밑줄 치고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 문장에 대해서는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인데 그 넉 줄 내용 전부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밑줄 친 부분 네 단어만 알면은 그 문장에 대한 내용 충분하게 암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자, 51%였다. 51%였다. 했으면 과점 주주죠. 방금 위에 있는 이 2번에 대한 내용은 이건 증가된 경우예요. 매입했던 경우인데 이제는 이제 반대로 판다 갑시다. 판다. 51% 소유한 과점 주주가 10%를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41% 남아있죠. 그리고 후에 주식을 재차 취득해서 30%를 재차 취득했다. 이랬으면 합치니까요. 71%로서 다시 과점 주주가 되었죠. 이랬을 때에 71% 모두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온다면 51%에 대해서는 두 번 과세, 이중 과세가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이때에 대해서 51%의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서 71%에서 51%를 뺀 나머지 증가분만 과세되는 거예요. 이제 내용을 볼 때 과점 주주 인자 나오고요. 뒤에서 양도 이 말 나오면서 다시 취득하여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 끝말은 뭐겠다?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대한 내용이 과점 주주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기출 체크 있으니까 문제 풀어 드리는데 문제 1번 보니까 문제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서 기출에 대한 내용의 횟수가 꽤나 많이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 문제가 잘 나온 쪽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어떤 문제였었냐면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의 문제예요. 과세 여부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문제 볼 때 취득세가 과세는 경우 설명 틀린 것은 1번에서 이혼 시 유자료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그럼 이제 볼 때 부동산에 대한 내용 물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전 받았죠. 이전 받았으니까 뭘까요? 취득이죠. 취득으로서 여기도 과세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부동산을 교환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여기도 보니까 부동산 교환은 유상취득이죠. 유상취득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과세된다로 되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서 취득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그리고 증여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 과세입니다.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에서 취득에 대한 내용은 유상취득도 과세, 무상취득도 과세, 원시 취득도 취득으로 본다 간주취득도 과세되니까 2번에 대한 내용 과세되고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내용도 과세인데 어떤 취득일까요? 증여 취득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유상취득으로서 과세. 그 다음에 5번 국가, 지자체 조합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여기에서 포인트는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이죠. 여기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에게 무상으로 줘요. 그러면 국가 것 됨으로써 이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되는 거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3번 문제 봅시다. 부동산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1번 공매 나왔죠. 공매 단어 보자마자 유상. 2번 파산 선고. 여기도 이 단어 보자마자 유상.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대가 지급 사실 증명. 대가 입증 나왔죠. 이 단어 보자마자 유상. 그리고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교환 나왔죠. 교환 단어 보자마자 유상. 이렇게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한 나머지 채무 외 나머지죠. 채무 외 나머지니까 뭘까요? 증여 취득.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 여부 살펴봤고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67페이지에서 제3절 납세 의무자 갑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납세 의무자 뜻만 알았으면 각기 세금마다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는 구별이 가능합니다. 납세 의무자 뜻은 세원을 갖춘 자예요. 그리고 세원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가 그 세금의 세원천이죠. 그러면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 취득세 세원은 취득, 납세 의무자니까 세원을 갖춘 자, 취득한 자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사실과세를 특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붙이죠. 사실상 취득자, 얘가 원칙됩니다. 거기에서 원칙은 사실상 취득자 나오죠. 밑줄 긋고요. 그리고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앞에서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밑줄만 치면 됩니다. 밑줄 치시면 되는데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으면 취득으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한다라는 내용으로서 거기다가 밑줄 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다만, 단서 나오죠. 다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승계, 취득에 한하여 과세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져요. 그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차량을 제조한다 합시다. 차량을 제조하다. 이랬으면 여기에서 제조업체가 차량을 취득하겠죠. 현대자동차, 삼성 르노자동차가 차량을 취득해요. 그리고 제조업체, 너 원시 취득이 이루어졌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제조업체는 취득세 납부하고 그 납부된 취득세를 판매가에게 붙여요. 그럼 판매가에게 붙이면 판매가가 높아지겠죠. 판매가가 높아지면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수출이 안 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잃어가니까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과 관계 있는 물건의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적으세요. 밑에다가 적는 것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일까요? 수출과 관계는 물건이니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 물건이겠죠.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에 한해서 과세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적어진 문장이 그 문장의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응용해 볼 때 여러분들이 차량을 취득할 때는 제조업체로부터 차량을 취득하죠. 업체로 붙어 있으니까 그건 뭘까요? 승계 취득.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져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1가로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1가로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예습은 안 해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설명드리면서 키단어 빼드릴게요. 건축물 중 설비란 단어 거기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이라는 단어에다가 일단은 동그라미 쳤으면은 주체, 구조부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를 말합니다. 연결하면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 이루는 데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가 여기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자란 말은 임차인을 말하죠. 빌려온 자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가산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 거기에서 동그라미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은 누굴 말하면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 대들보 있고요. 대들보 있고 기둥이 있고 그리고 벽 있고 지붕이 있다. 이게 바로 주체 구조부.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 배웠던 주요 구조부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입니다. 자,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영업활동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이랬으면 임차인은 자기 영업활동이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한 업종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랬을 때에 이 엘리베이터를 임차인이 설치하였음으로써 이 건물의 가치는 증가됩니다. 이때 이 증가분에 대한 내용은 건물주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 문장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건물주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건물주가
납세문자다. 소유자가 납세문자다. 왜 그래? 이러면서 이해가 안 가요. 이 내용을 방향을 틀어봅시다. 방향을 틀어서 볼 때에 임차인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을 때에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뛰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뛰어가죠. 그럼 결국적으로 이건 누구 거 됩니까? 소유자 거 되는 거죠. 그 소유자가 엘리베이터와 건물을 함께 취득항소를 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서 키 하나가 빠져나오네요. 문장 쭉 가다가 엘리베이터란 말은 나와야죠. 엘리베이터는 뭘까요? 설비. 설비 나오죠. 그냥 또 이걸 못 뛰어가야 돼요. 못 뛰어가려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됐다는 이런 의미 나와야 돼요. 그래야 못 뛰어가요. 그럼 이제 문장에서는 하나가 되어 이 말이 꼭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왔다?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 말이 나왔다면 뒤에서는 누가 되냐? 소유자인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없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거예요. 이제 단어 아시겠죠? 설비란 단어 나오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이렇게 문장 나온다면 뒤에서 끝말은 뭐다? 주체, 구조, 취득자란 말이 나와야 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요 세 단어만 알고 있으면 그 한 문장으로서 속줄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 때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렇게 나왔을 때 끝말에가 주체, 구조, 취득자란 말이 없다면 그 문장은 틀렸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 쭉 가볼 때 지목 변경 나오죠. 자, 여기에서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다. 이 말 나왔으면 볼 때에 토지 지목이 이용도죠. 활용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밭을 대지로 변경했어요. 그럼 가치 증가되는데 그 가치의 증가분은 소유자에게 귀속되니까 납세문자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임차하여준 경우, 임차인이 하였던 경우도 마찬가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와지는 거죠. 이제 문장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본다면 누가 되겠다? 소유자다. 이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니까 임차하여 줬으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임차해 준 경우죠. 여기도 임차해 준 경우에서도 누가 되겠다? 소유자겠다는 거예요. 그림까지 알면서 그 밑에 3가로 봅시다. 3가로의 문장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석줄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의 키 단어에 대한 내용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문장 쭉 가볼 때에 외국인 소유 이 말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서 글자가 적어지는데 이 글자들은 다 맞게 적어지니까 그냥 거기에 쭉 흩어서 보면 돼요. 보다가 임차하여 수입 나왔어요. 여기까지 다 읽어볼 때 보니까 임차해 줬죠. 그럼 임차해 줬으면 납세는 누가 된다겠어요? 소유자 된다겠어요. 그런데 이 문장의 소유자는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그럼 외국인에게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 납세는 누가 되겠다? 수입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문장에서 외국인 소유 이 말이 나오고 뒤에서 임차여 수입 이 말 나왔으면 납세는 누가 되겠다? 수입자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또 그 밑에서 4가로에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상속 이루어졌으면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상속인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서는 상속인 각자 나왔죠. 상속인 각자 나와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상속인 각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 것은 공동 상속인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 상속인 경우니까 상속인 각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키 잡아냈죠. 문제 키는 취득세 납세 의무자. 포인트는 상속 나왔다면 뒷말은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 이 말이 나오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두 줄 되는데 그 두 줄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내용이 어떤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압축하여 봐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압축된 문장으로 봅시다. 압축된 문장은 이거죠. 조합 2, 조합 원용 부동산 취득. 이 내용이 압축된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국어 공부를 해보죠. 국어 공부할 때 이 부동산은 조합 원용 그랬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구 거다? 조합 온 거죠.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되겠다? 조합 원이란 얘기예요. 이제 문장에 대한 으로서 가볼 때에 글자가 쭉 있다가 조합 2 이 말 나오고 바로 옆에서 조합 원용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까지만 읽고 뒷내용 읽지 마세요. 뒷내용 읽었다면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재꼴당합니다. 맨 맞고 삽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살려면 아예 안 보는 게 나아. 보지 않은 게 낫겠죠? 그래서 조합이 나오면서 조합 원용 이렇게 했으면 막바로 보지 말고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납세는 누가 되겠다? 조합 원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6번. 6번에 대한 내용은 키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시설 대여 업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도 시설 대여 업자다. 이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7번. 7번에 대한 내용은 제가 키드 하나만 찝어드리면 그 한 문장으로서 넉 줄인데 여기서 납세음자가 누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장 쭉 가볼 때 문장에서 취득대금, 지급한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 이렇게 나왔으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준 자가 취득한 자겠죠. 그럼 취득대금, 지급한자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사실상 취득자는 누가 되겠다? 돈 준 자, 취득대금, 지급한자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면 키드는 아시겠죠? 취득대금, 지급한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 취득대금, 지급한자 이런 내용으로서 나타나겠죠.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 참고해가지고 내용 보는데 그 참고 박스 안에가 한 문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석줄이에요. 그럼 그 석줄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서 키드 하나만 빼드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납세음자 누군지 알 수 있어요. 키드 하나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른 경우 얘가 또 키죠.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막바로 그 문장 끝에 가세요. 끝에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라는 내용으로서 하시면 됩니다. 뭐 적어드리면은요. 여기 쭉 가다가 소유자와 공장 신설, 신설은 아시겠죠? 신축, 증설, 증축 한자가 다를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끝말은 누가 되겠다?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내용인데 설명드리면요. 자, 얘가 서울이었다 합시다. 서울이니까 과밀 억제권역 내죠. 과밀 억제권역 내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가 이걸 공장을 경영한 자에게 임대하여 줬어요. 그럼 임차인은 공장 경영자죠. 자, 이 건물에 대해서 공장 경영자가 계속 공장으로서 사용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건물이 비좁으니까 이 위에다가 증축하였다 합시다. 증축하였다. 이랬으면 소유자와 신설, 증설자가 다르죠. 이랬을 때에 공장 경영자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이걸 떼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떼어가죠. 그럼 누구 것 될까요? 소유자 것 되는 건 확실하죠. 그럼 이제 문장으로서 키 빠졌네요.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키 단어만 아시면 되겠죠. 문장상에서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로 물어봤어요. 그랬으면 그때 문장에서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한 경우 나왔으면 납세는 누가 되겠다? 소유자 아니면 양수인으로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설비 나오면서 하나가 되어 이 말 나왔으면 납세의무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문장 쭉 가볼 때 지목 변경 이 말 나왔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물어볼 때는 소유자로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장 쭉 가볼 때에 외국인 소유 나오면서 뒤로 쭉 가서 임차여 수입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한 자. 상속 나왔으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로 될 것이고 또 문장에서 조합이, 조합원용 이렇게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설 대여업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시설 대여업자다. 또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 나왔으면 취득대금 지급한 자가 납세 의무자. 그리고 소유자와 공장 신설 증설자가 다른 때 나왔으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문제 갑시다. 69페이지에서 문제 1번. 문제 1번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기출 횟수에 대한 내용이 좀 있네요. 거기에서 1번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틀린 것은 1번에서 거기 약간 가니까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 또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다. 이건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이죠.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나온 말이 조합이 그 옆에 조합원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 납세면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네요. 3번 과점주주 아닌 자. 자, 아닌 자 나왔죠? 그리고 그 옆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랬으니까 끝말은요. 맨 처음에 과점주주 아니었을 때 과세 안 했죠? 그 뒤에 과점주주가 되었음으로써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 모두 취득을 해야죠. 끝말은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세는 진다 맞고요. 4번 상속 나오고 뒤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취득세 납세 문자 물어보면서 상속 나왔으면 상속인 각자 아니면 상속인 된다겠죠. 그리고 5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설비 나왔죠. 더 쭉 가니까 하나가 되어 나왔죠. 그러면 끝말 가세요. 끝말 보니까 이를 가설한 자가 납세자다 틀렸죠.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 말 나왔으면 끝말에서 나온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끝말 가니까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 없죠. 이를 가설한 자 틀렸잖아요. 그런 내용으로서 답은 5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D페이지에서 27회 때 나온 기출문제 있으니까 3번 풀어보죠. 풀어볼 때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돼 있어요. 1번 거기 쭉 가보니까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취득세는 사실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미등기도 과세된다. 라는 이유로서 1번 맞고요. 2번에서 거기 약간 가보니까 조합이 그 옆에 조합원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3번에서 거기 쭉 가다 보니까 나온 말이 대가 지급 사실 입증 나왔죠. 대가 입증. 대가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있는 끝말은요. 유상 취득으로 본다. 맞고요.
그리고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교환 나왔죠. 교환 나왔으면서 뒤에가 무상치도로 본다. 틀렸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또 예전에 전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볼 때에 여기에서 유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뭘로 보면 되냐면 양도란 단어만 가지고 유상거래를 챙기자겠어요. 양도의 뜻, 양도가 팔다예요. 팔다니까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양도의 뜻으로서 팔답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뭔만 챙기냐면 유상거래만 챙기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여기 당근수 유상거래겠죠. 돈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뭘까요? 교환. 교환에 대한 내용도 어느 거래다? 유상거래다. 또 소유권 넘겨주고 빚값 받다. 빚값 받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뭘로? 유상거래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보니까 교환 나왔죠? 교환 나왔으면서 무상취득이다. 틀렸죠? 무상이 아니라 유상.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공매 나오죠. 공매. 였으니까 대가성 있는 거래로서 유상취득. 맞죠? 이런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4절 취득세 취득시기 갑니다. 취득세 취득시기. 자, 이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이 왜 나왔는가를 살펴보죠. 나왔던 원인. 이 법이 나왔던 원인을 살펴볼 때에 방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취득세 과세냐 과세 않느냐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취득세가 과세되었다.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고하고 납부하라 라고 의무를 줘주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나오죠. 이렇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제척기간 동안에 밝혀냅니다. 예전에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학원 다녀라, 공부하라 라고 의무를 줬는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다. 이랬을 때 그 자녀분을 그대로 노쇠하고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은 밝혀낼 겁니까? 당연히 밝혀내죠. 그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을 보고 뭐라 했냐? 제척 기간 그랬어요. 그럼 그 제척 기간 동안에 밝혀냈다고 한다면 그 자녀분을 밝혀냈을 때에 집으로 고이 모셔올 겁니까? 아니면 한 대 때리고 올 겁니까? 저 같으면 때린데 또 때립니다. 그러니까 맴매한다. 가산세 가산. 이런 내용으로서 나온다겠죠. 그럼 볼 때 이 가산세가 가산되냐 안 되냐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서 60일 날짜가 고정화됐으니까 시작한 날짜를 법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 시작한 날짜에 대한 내용이 취득일이고 취득시기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납세후 성립된 날이라는 얘기죠. 성립된 날, 이 바로 취득일, 즉 시기예요. 이 날을 각기 거래마다 그 거래 특성에 따라서 이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로부터 손꼽아 가지고 60일 내에 신고하였으면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는다. 하나 60일이 넘어섰으면 그때는 가산세가 가산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아주 문제가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인데 거의 6년 동안 문제가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 취득세 취득 시기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고요. 이렇게 적었어요. 빠른 날 개념이다 라고 적었어요.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만들 때 그 거래 형태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빠른 날짜로
정했다는 뜻이에요. 빠른 날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빠른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장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먼저 1 가로 봅시다. 1 가로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외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승계 취득,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유상거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 간의 매매예요. 개인 간의 매매. 자, 개인 간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개인 간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때에 계약서 상에 잔금 지급 날짜로 적어진 날짜가 6월 1일이었다 합시다. 6월 1일 날짜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하였으면 이건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와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가 같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종종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 날짜에서 실질적으로 잔금을 줄 겁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달랐을 때를 대비해서 법이 나온 거예요. 다르게 만들어 봅시다.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얘는 7월 1일 날짜고, 그리고 내 것하고 등기한 날짜는 7월 15일이었어요. 이랬을 때에 지자체 입장입니다. 지자체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이 개인 간은 서로 간에 입맞춤이 가능해요. 입맞춤이 가능하니까 요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를 아예 믿어지도 않아요. 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안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 등기 날짜 어디가 빠를까요?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 빠르죠. 그러면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개인 간에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에 취득 시기다. 이렇게 나와져요. 거기에서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에다가 밑줄 치세요. 밑줄 쳤으면 이제 가로 내용 봅시다. 가로 내용 볼 때에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개인 간의 매매에서 부동산 취득했을 때에 취득 시기가 취득일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를 지우개로 막 지워요. 즉 막 지워서 구멍을 뻥 뚫어놨어요. 그랬으면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 그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는 상거래 관습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되는 날을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로 보는 겁니다. 그게 가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다만 나오는데, 이 다만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릴게요.